최근 가장 독립영화씬에서 핫한 남자 배우분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비오는 목요일날 모셨습니다. 네. 직접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팬들이 아주 많아지셨어가지고 목소리 듣자마자 "헉, 우리 오빠다 우리 오빠야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인의 최도연 역할을 맡은 김정현이고요. 목소리 변조를 따로 안 해도 여러분들이 박정민 양처럼 그렇게 목소리 변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1도 알지 못하는 순백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신인 배우 김정현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현 배우님 팬들이 되게 섭섭해하세요. 아 근데 이제 뭐 아예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시니까 이 방송을 그렇게 많진 않아요 또. 저희가 김숙 누나에 비하면은 굉장히 저희도 인지도가 낮은 방송이니까. 네. 하지만 저희 배우파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니까 네. 또 이 배우파 듣고 나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이니까 오늘 또 제대로 김정현 배우를 잘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발산 파주세요. 충분히 하고 네.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정민이 형 막 나온다고 해가지고 듣고 막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만든 거거든요. 이미 준비해가지고 오신 네, 거예요. 막 근데 몇 그때 개 조심해야 돼요. 그 정민 씨가 그 조심해야 돼. 쓸데없이 진지하다가 본인이 굉장히 아, 예, 그것도 그것도 봤어요. 되게 후회했기 진지하더라고요. 때문에. 예. 근데 정현 씨도 약간 진지한 뉘앙스가 없지 않은 배우인 거를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예, 금방 그쵸. 살짝 들었는데 두 얼굴을 또 가지고 계시다가 저 얼굴 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커피가 아니라 이게 술이 있어요. 오늘 목소리로 두 가지 매력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5일에 초인이 개봉을 했는데 아직 또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초인이란 영화는 어떤 영화다라고 배우가 직접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초인이란 영화는 봄에 잘 어울리는 영화고요. 푸른 빛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청춘의 얘기지만 청춘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고 보고 나면 이제 마음에 따뜻한 뭔가를 안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성장 멜로 영화, 성장 영화라고 소개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이 초인에서는 기계체조를 네, 기계체조였습니다. 예, 잘 하시던데요? 아 그거요? 네. 자, 멋진 편집에 힘이 네, 그렇죠. 편집도 들어갔고요. 한체대 분들이 도와주셨고요. 제 얼굴이 나오는 건 제가 다 했었는데 되게 고난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소화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대역을 해주셔가지고 멋있게 편집을 이렇게 해서 예, 나오게 됐어요. 원래 몸을 그래도 좀 잘 움직이시는 편이셔서 예, 지금 왜 기자님 왜 이러시냐면은 몸 쓰는 거 진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몸 쓰는 거 보면 되게 궁금해요. 고급져요. 아니 저는 배우들이 몸을 잘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럼요. 생각하니까. 예,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몸을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전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운동 하셨어요? 원래 뭐 유치원 때부터 자전거 타는 것부터 좋아해서 막 산 타는 것도 좋아했었고 유치원 때 산 타는 걸 좋아해요. 네, 친구들이 곤충 잡는 거 있잖아요. 막걸리 비싼 거. 아니, 초등학생 밀키스 같은 거 마셨겠죠. 초등학생이 그쵸, 막걸리 마시면 큰일 네, 나죠. 막 곤충 후환이도 채집 아니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곤충 채집. 막 활동적인 거 좋아하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유도, 축구, 농구 뭐 이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했어요. 그냥 몸이 올림픽이네 그러면 그쵸? 잡단 그냥 운동을 좋아해서 어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요즘에는 어떤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요새는 걷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다 요새 집이 많이 다니고 이러느라고 걸어 다녀서 힘들어서 아니 그건 아니고 원래는 되게 뛰는 거 좋아했는데 뛰면 이제 무릎이 좀 안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걷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집 앞에 이제 도림천이라고 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번 걸으면 많이 걸으면 40km, 뭐 보통은 한 10에서 20km 정도. 40km면 정말 엄청 많이 걷는 거잖아요. 마라톤. 네, 그렇죠. 거의 그 정도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걷는 군대 때 그 기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야간 인군 같은 거요? 네, 그러니까 막 생각을 정리하고 막 근데 40km를 뛰지 않고 걸으면 한 5시간은 걸릴 거예요. 아니요. 40km 걸으면 한 8시간 걸려요. 7시간? 8시간을 어떻게 걷지? 그냥 걸어요. 그러니까 초인이죠. 아 그러네. 아 그렇구나. 아 군대도 다녀오신 거예요? 네, 아 저는, 모든 네, 것들이 다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네네. 이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군요. 사실 그렇습니다. 초인 끝나고 나서도 계속 영화 작업들 네네.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단편 영화 작업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그대 이름은 장미라는 작품에서 약간 양아치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엔젤이라는 그 영화에서 이제 그 김남길 선배 보험회사 직원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연기를 다 했어요. 하고 저는 끝났고 마이엔젤 아직 크랭크업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럼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영화들에서 오디션을 보고 네네. 캐스팅이 되는 상태인가요? 네네네. 오디션 봐야죠. 네, 열심히 오디션을 가면 네. 보통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어필을 하는 편이세요? 아니 제일 처음에 그때 이름은 장미 갔는데 네. 너 또 생각보다 이상하게 진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의 도연은 밝고 그치. 막 능청 통통 막. 튀고 이러니까 네. 장난 잘 칠 것 같고 그런데 막상 갔는데 너 좀 너무 진지하다 영화에서 막 그래서 막 처음엔 고민이었어요. 아이 그걸 가서 그러면은 막 까불기도 하고 장난도 쳐야 되나 이랬는데 그 영화 PD 저희 초인 영화 PD가 그렇게 친구인데 야 그렇게 가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를 보고 부른 거니까 그렇게 가서 좀 밝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밝게 그렇게라는 뜻이 사실은 초인이라는 영화에서 도연이라는 남자애가 보여줬었던 어떤 네네네. 그 밝음인데 실제 굉장히 능청맞기도 하고 그쵸. 누군가가 야단을 치고 있는데도 계속 혼자 웃고 네. 뭐 이게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사람 좋게 웃는 것도 아니고 능글능글한 부분도 있고 막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아 이 사람이 이 캐릭터에 가까운 건지 혹은 아니면 캐릭터를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건지 혹은 감독이 보시고 아 그래 이 김정현이라는 배우가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걸 살리자라고 했던 건지 막 이런 모든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김정현 씨는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그 정민이 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렇게 이상해요? 박정민처럼 이상한 사람이 또 있다니. 그 좀 진지하고 뭐 진지한 느낌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성격이 좀 감독님이 그걸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청현이가 이거를 하면은 밝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도현이가 밝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 타임에 오디션을 봤었고요. 사실 저는 시나리오 보고 밝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은. 왜냐하면 영화가 저도 우울하면 전체적으로 너무 네. 우울한 영화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살리려고 옛날 기억도 꺼집어내고 그리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되게 자유롭게 뭔가 계속 시도하고 부끄러운데도 계속 시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저한테 아예 없는 면이 아니라 되게 숨겨지고 되게 막 힘든 시기에 막 가려져 있던 밝은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곤충 채집하던 시절에 네네네. 원래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서울에 혼자 와서 서울살이 하다 보니까 막 위축되고 막 외롭고 막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만 계속 어둡게만 표현이 됐던 부분들이 도연이를 만나면서 감독님이 되게 그거를 좀 캐치하고 끄집어내 주신 것 같아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현 배우님 고향이 어디예요? 전 부산입니다. 부산이시더라고요. 제가 네. 체크했어요. 부산 어디세요? 부산 용호동이요. 남구. 영호동. 저희 동네랑은 좀 멀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저기 남포동. 남포동에 계시고. 남포동 계시진 않고 떠나온 지 좀 오래됐지만. 아유 너무 두 분이 너무 지금 막 예의 바르셔가지고 네. 되게 보기 좋네요. 부산에서 올라온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울 와서 서울말 어머, 쓰면서 안녕하세요. 예의 바르게 아니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거기 계시는군요.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좋다. 서울 사람은 못 느끼는 정서여서 재밌네. 귀엽고. 마치 서울 사람인 저 것처럼. 경기도민이요. 네, 저 범계 시민으로서 그러니까요. 마치 자기는 서울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네요. 3일째 못 들어갔어요 지금. 좀 더러워요. 아닌데 아침에 씻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 경기도민으로서의 삶을 요새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내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우리 정현 씨를 만나야지. 근데 부산에서 어떤 계기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학교라든지 뭐 혹은 아니면 꿈을 가지고 상경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내왔었던 그곳을 떠날 결심을 왜 하게 됐어요? 그거는 제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떠나게 된 거고요. 굳이 그때는 결심을 하고 올라갔던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구나, 서울에서 연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부산에서부터 연기를 해왔던 게 있었던 거죠?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시작을 했고 어떻게 해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연기해야 되겠다. 연극반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네. 아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학예회 때 이제 더빙 연기를 했었어요. 더빙 연기를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더빙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드라마 더빙인데요. 더빙 연기를 한다라는 뜻은 그러면 드라마가 이렇게 흐르고 대사를 있으면 자기가 제가 그냥 명대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재밌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걸 막 해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그거였나 그 보다, 당시에 그거였나 보네. 하여튼 뭐 그런 되게 보니까. 오글거리는 대사들을 그치. 저희가 막 열심히 막 감정을 담아서 하면 앞에서 막 뭐 과장되게 막 연기해서 하는 그런 남녀공학이었어요? 네, 남녀공학. 아 인기 좋았겠구나. 박신양, 이동건 둘 다 한 파리 연인이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게까지 어. 아닙니다. 아, 그 정도 되려면 지금 한 80 몇 년생 되셔야 돼요. 정현 씨가 지금 몇 년생? 90년생. 90년생. 그런 준비도 안 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아니 90년생이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지 저 몰랐어요. 서로 숨도 쉬고 말도 지난번에 하고. 얘기했잖아요. 90년생들이 어떻게 걸어 다녀? 뭐 어쨌든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가서 이걸 해야겠다. 이래서 아 정말. 네, 학원에 갔는데 약간 엉터리 학원이어서 가자마자 공연을 해야 된다고 대본을 그러니까 외우라고. 이상한 학원들이 있잖아요, 항상. 저 가자마자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아. 가서 공연을 하면서 연기를 키우는 거구나 이랬는데 연기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내 대본부터 받아서 주구장창 외워가지고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첫 공연이고 진짜 첫 연기였는데 막 뭐 우는 사람도 있고 끝나고 내가 되게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막 칭찬도 막 많이 해주시고. 엉터리 학원인데 심지어 학원은. 근데 관객들이 관객들이, 이제 예. 외부에서 이제 초청해서 보시니까. 했는데 되게 잘한다 막 칭찬도 해주니까 이거 내가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하다가 이제 대학을 오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 살게 됐어요. 그러면 그 관객을 처음 만나서 그런 약간 쾌감 같은 거 느꼈던 게 중3 때였던 거네요. 아니요 고1 고1 때. 때 그 처음 고1 오는 여름방학 관객들도 보시면서 네. 그러면 거의 정말 지금 이제 한 10년 전 얘기인 거잖아요. 그게. 네, 딱 10년이죠. 근데 이제 또 영화 개봉해서 요새 또 관객과의 대화를 서울에서 할 때 쫓아다니던 팬분들이 전주 가면 전주도 같이 가시고 이러더라고요. 대구도 와주시고 투어를 같이 이제 부산도 돈을. 와주시고 이제는 그 팬분들은 딱 보면 얼굴도 인지할 정도. 네네네 네. 이름을 이름도 외워요. 아, 외우고. 그 이름을 외워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름을 제가 외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함을 여쭤보니까 이렇게 외워서. 근데 그런 정말 그 시작부터 같이 한 팬들이 진짜 소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되게 뵙고 있어요 요새. 보면 배두나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관객과의 대화나 혹은 아니면 이런 걸 하면 항상 예전부터 팬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누구야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서 다시 또 그 사인은 아마 100만 장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런데도 여전히 또 다른 와서 날짜니까. 다른 날짜로 또 받고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팬들과 같이 또 배우들이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맞아요. 들기도 하고 그 소중히 여기셔야. 네, 저도 요새 날짜 계속 바꾸면서 계속 사인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러블리즈 앨범 2개나 있어요. 사인 앨범. 저기 거기에 진명은 오빠라고 진명은 써 오빠 오빠라고 사인이에요. 써져 있잖아요. 아니 근데 되게 제가 듣기로 러블리즈 되게 좋아하신다고 네. 되게 팬이시라고 그러시는데 러블리즈가 거의 한 2000년생 밀레니엄 베이비 아닌가요? 그쵸. 거의? 뭐 상관 있나요? 그 아까 90년생이 결혼 2000년생들은 제 머릿속을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러블리즈 날아다니죠. 걷지 않죠. 정현 씨 사람이고 걔네 천사잖아. 지금 뭔 소리야. 정현 씨는 좋은 사람, 멋있는 네. 배우고 네. 러블리즈는 천사고. 네. 지금 내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 아니 이게 왜 난입이야 내 머릿속으로. 올해의 배우 김정은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가장 또 주목해야 될 신인 배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주에서 되게 그 진명현 우리 빌리님께서 감동받았어요. 되게 하나의 일화를 저희한테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전주에서요? 네, 그 포스터에 대한 얘기를. 진짜 아니 그 상상마당이랑 같이 네네네네. 그 팀이랑 같이 포스터를 아침부터 계속 이제 정현 배우님이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그때 정민 배우도 만났어요. 박정민 네네네. 배우 길에서 만나서 이제 뭐 그랬었는데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렇게 포스터 붙이고 관객들 만나서 이제 영화 홍보 활동 차원에서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밤이 됐는데 저는 그때 어떤 술집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정원 배우가 이렇게 가다가 안에 있다고 들었다고 해서 와서 인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현 배우님 앉아서 같이 술 한잔 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내일 또 오전에 뭐 그러면서 들어가 네네. 보겠습니다. 이러고서 네네네. 이렇게 들어가서 되게 피곤한가 보다. 피곤할 수밖에 없지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새벽에 한 3, 4시쯤 집에 들어가면서 그 페이스북을 봤는데 본인이 포스터 붙인 데를 이제 다 페이스북에 사진을 한 40장을 그 어두운 밤에 다 찍으면서 그 길을 걸었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은 저도 이게 첫 장편 영화고요. 이게 개봉할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래요?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예상도 못했어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 부산 영화제만 가자 이러면서 막 우스갯소리로 부산 영화제만 가자 이러고 부산 영화제 떨어지면 어떡하지? 전주라도 가자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되게 열정적으로 찍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 부산에서 오픈이 되게 됐고 개봉이 되게 되는 것도 저는 부산 갈 때만 해도 몰랐거든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이 제가 갑자기 막 일약의 스타가 돼가지고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한 분 한 분 못 뵙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배우의 길을 제가 원했던 배우의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막 포스터도 붙이고 막 열심히 이게 원래는 해주시는 분들이 업체도 있고 막 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 포스터니까 제가 붙이고 제 영화니까 제가 나오는 영화니까 제가 좀 더 애착을 갖고 더 관객분들 만나는 건 당연한 거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이게 되게 감사하다 이 감정들이 내가 이거를 나중에는 다른 분들한테는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지? 내가 이렇게 받았던 감동들을 이분들한테 받은 걸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이러면서 되게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맞아요. 마지막 다음 날 날이어서 올라간다고 서울. 그때 붙였던 거를 이제 저랑 이제 팀장님이랑 한 팀, 또 다른 직원분들이 또 한 팀 계신데 저희가 안 갔던 데도 이렇게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다 하나하나 찾아가 봐야겠다 이래서 그때 부산 전주 영화의 거리 거기를 되게 구석구석한 그 전체 블럭을 다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 여기도 우리가 있네, 여기도 우리가 있고 그 기록을 저기도- 하자. 네, 이제. 있네. 이 감각이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40장 40장 막. 근데 되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컴컴한 데 찍어가지고 잘 비슷비슷해 보이네요. 플래시를 찍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거리가 좀 달라지면서 이렇게 그러면 더 감동이 이렇게 확 올라왔을 텐데 한 15장쯤 보니까 아까 봤던 사진 같기도 하고 고생했겠다 정현 씨 고생했겠다 이러고 봤죠 저는. 그 순간을 기록을 하고 사실 사실 본인에게서도 네, 기억하고자 하는 그 의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실제 그 연기라는 것들을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네. 그냥 뭔가가 네, 붕 네, 이렇게 네.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들 굉장히 네, 네, 많이 네. 봤을 것 같고 아마 특히나 같은 학교 동기들이 네네네, 이제 그쵸. 최근에 또 변해가는 과정들 같은 것,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가는 게 아니라 환경들이 네네. 변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네. 스스로도 나는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진짜 했을 것 같다는. 네. 사실은 동기 중에 이제 동기가 누구누가 있죠? 예, 변요한 배우, 박정민 배우, 그다음에 김준면 씨, 김준면 배우, 김준면 씨. 그다음에 미안해 준면, 김준면 배우, 네. 그다음에 이제 임지연 배우 이렇게 지금 그 영화나 이렇게 네. TV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은 엄청난 그렇게 라인업이죠. 그러니까요. 그 앞뒤 기수가 좀 다 거의 그렇지 네, 않아요? 뒤에 기수가 이제 김고은 배우, 그 다음에 소담 씨. 소담 배우, 그 다음에 이유영 배우, 이유영. 뭐 이렇게 쭉 있고요. 요새 무슨 한예종이 슈퍼모델 예전에 슈퍼엘리트 모델 동기 기수들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되게 선배님들한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이성규 씨가 잘해서 열심히 농구하면서 밭을 일구어 놓았던 거죠. 성대모사 한 번만 해주세요. 내가 성대모사 한 적 있어 이성규 씨? 나한테 한 번 해준 적 있는데. 뭐 했지? 파고 그래서 이 배우파가 파고 또 파고. 배우파를 처음 만들게 됐었던 게 이성균 씨 성대모사가 맞아요. 아니라 이성균 씨가 그 홍상수 감독님 영화 그 속에서 거기서 계속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어떤 가치들과 뭐 이런 의미들을 알려면 파고 또 파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대사가 너무 좋아서 이 프로가 만들어지게 됐었죠. 그래서 이성균 씨 성대모사는 못합니다. 저는 송강호만. 네, 송강호 씨만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윤 씨 누구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개인기 준비한 거 있어요? 갑자기 아니 여기 있을 것 같아. 여기 해피투게더야? 아니 이게 아유. 지금 약간 단짠해 줘야 돼서 약간 진지하게 김정현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또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대모사? 준비해온 게 사실은- 있을 거예요. 아니요, 이게 없습니다 아까. 없어요. 옆에 핏줄 돋았어 없는데 지금. 어떡하지 진짜 이거. 근데 제가 노래. 이것도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대모사 저희 동기 중에 동기인데 성대모사 정말 잘하는 누구예요? 친구가 있어요. 이영구 배우라고 사돈의 팔촌에 나온 사람 정말 그 사람은 그 친한 형인데 에피소드를 다 짜가지고 이성균 선배부터 장혁 선배 뭐 이렇게 막 레파토리 우리 학교에서 되게 유명한 레파토리예요. 언젠가 그리고- 그게 또 나오겠죠. 네, 모든 진짜 사람. 그래서
기가 죽는 거예요. 너무 어. 옆에서 막 따라하려고 해도 막 싹을 막 밟아버리니까 저도 뭐 그따위 정도는 안 돼. 막. 시도해봤던 배우분은 누가 있었어요? 그래도 아 그래 이성균 선배는 따라해봤죠. 네. 많이들 따라하잖아요. 한번 많이 따라해보세요. 따라하죠. 나 한 번도 안 따라해봤어요 이성규 배우. 그 따라하기 힘든 목소리야. 거기는 지금 이 약간 질감이 다르잖아요. 그쵸, 저리랑 그쵸. 네, 어. 목소리의 질감. 한번 해주세요, 전도연 배우 이거. 하셔야죠. 한번 먼저 해보세요, 전도연 씨. 전도연 배우님 근데 요새 좀 못 빼가지고 요새 네. 또 어디 가셨는지 안 나오시더라고요. 네. 구다이프가 방송을 해야지 또 저를 이제 자극을 시켜주실 텐데 진심이한 너무 많이 해서 진심이 한번 다시. 이거예요? 이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 감정을 잡아야 되니까 진심이한은 너무 배우야. 그럼 말 뭐 시키지 말고. 너 먼저 해봐. 네. 이거 뭐 이게 있었는데. 그게. 여기까지 가서 빼면 어떡해. 여기서 지금 전도연 씨 성대모사. 침대는 과학. 에이스 침대. 안녕히 계세요. 이석진 씨 어디 갔어요? 이석진 씨 어디 갔어요? 이어폰 빼고 지금 나가다가 와. 저는 대사 할 줄 알았어요 사실. 이게 그 형이 네. 레파토리가 있어요. 뭐 침대는 에이스, 뭐 에이스 침대.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옹초를 마시죠. 저는 홍초 뭐 갑자기 자격선 메뉴로 바뀌어가지고 막 언녀나 옹초 마시 뭐 이런 게 있어요. 막 스토리가 그런 게 지금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알겠어요. 정현 배우님 이거 진짜 연습했던 거 맞아. 뒤에 대사는 완벽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근데 지금 이게 근데 이거 지금 우리 보이는 라디오도 아니고 얼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쑥스러우면 안 되는데. 우리 벌써 네, 째깍째깍 진짜. 소리가 나기 시작을 그러네. 하는데 이제 아직 김정현 배우를 알아가지도 못한 상태. 저희 근데 2부로 입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행하니까. 오늘 뭐 챙겨오신 많은 것들은 2부 시간에 다 풀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성대모사는 이제 제가 안 시킬게요. 진짜 미안해. 예. 단련을 해오겠습니다. 네. 저희 2부에 이어서 초인의 김정현 배우를 제대로 또 파고 또 파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봐요. 콜리 같은 신인 김정현 배우 모시고서 배우파 초대석 네. 박정민 배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실물 배우를 네. 모셔서 현실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네. 네. 박정민 배우랑도 이렇게 또 연관이 있는 사이여서 바톤 터치하는 느낌이에요. 다음 초대석은 정현 배우님이 또 누군가를.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박정민 배우는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어떤 배우였나요? 진지하고요. 되게 약간 제가 오면서 생각했는데 정민이 형이랑 나랑 무슨 파일까 이랬는데 약간 식신파? 진지해가 진지하다고. 둘이 약간 되게 둘 다 진지해요. 약간 클래시컬한 데가 있어요. 근데 정민이 형은 진짜 완전 클래시컬해요. 그게 그 책도 되게 좋아하고 느낌이 그 제 1호 전과생이에요. 영화과에서 연기과로. 근데 이제 원래는 안 받아요 교수님이. 근데 형이 내가 들어와야 하는 이유 레포트를 막 이만큼 정리해가지고 뭐 논문을 낸 거예요 선생님한테. 왠지 선생님이 상상된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았어요? 네, 선생님이 그냥 그래 알았다 들어와라. 읽는 그래서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그런 거 줬으면 진짜 싫어했을 텐데. 근데 이제 배우들로서 같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네네네. 연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상업 영화들을 찍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연기를 멀리서 이제 사실은 또 조금 거리감을 두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배우들한테 받는 어떤 자극들 같은 것들이 좀 각각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한 형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제일 마지막 발표를 같이 했었고요. 신 발표를 같이 했는데 되게 잘 했었어요. 그때 형도 되게 잘해줬고 되게 많이 싸우고 형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야 내가 그래도 형인데 뭐 이런 애가 다 있냐 이런 생각 들었다. 정말? 내 주장이 너무 세니까 사실 계속 의견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얘기부터 해서 연기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형이에요. 군대에서도 항상 자주 전화하고 근데 어느새 이제 들깨를 찍고 소셜포비아를 찍고 막 그러면서 형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참 상승세일 때 미생 전에 상승세일 때 정현아 형 언제 같이 해야지 우리 들깨 찍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영화 같이 찍어야지 우리 같이 꼭 찍자. 형이 여기서 버티고 있을 테니까 너 언젠간 같이 만나서 울컥울컥 그런다. 네.
만나서 같이 하자라는 말을 해줬는데 그게 되게 기억이 남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생으로 스타덤에 오르면서 지금 헤드윅도 하고 되게 바쁘죠. 사실은 연락이 지금 막 원활하게 되진 않아요 요새는. 그것 좀 달라고 그래. 홍삼정 에브리데이 같은 것도 고생하고 있는 후배한테 형님 그런 거 줘야지. 홍삼정 에브리데이는 조정석 씨가 하고 바뀌었어요 또? 그래요? 조정석 씨가 하고 있지 않아요? 아 정관생 참 사람 오래 안 쓰네. 그래서 형 하는 거 보면 좀 약간 옛날에 그렇게 치열하게 얘기했던 생각도 들고 연기가 어떻게 변신하려고 하고 버티려고 하는지 지키려고 하는지 그 배우로서 지키려고 하는지 보이기도 하고 정민이 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옛날에도 학구파였고 엄청 분석을 세밀하게 하고 되게 센시티브해서 그런 되게 섬세한 거를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는 되게 약간 큼직큼직한 연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에너지 세고 이러니까 형이 그래서 얼마 전에 동주에서도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에너지 같은 걸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연기를 섬세하게 하는지를 보면서도 거기에서 또 자극을 받는 것 같고요. 뭐 준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같이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 친구도 부산영화제 때 이제 글로리 데뷔 데이즈. 작품으로 네. 들고 왔고 저도 이제 데뷔 작품으로 그렇게 만나서 우리 이제 뭐 그 친구는 워낙 월드스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배우로서 시작하는 그쵸? 마당에 네. 서로 이제 풋풋한 게 너무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같이 이제 쭉 나갈 수 있겠다 배우로서 그런 생각도 하고 사실 배우 뭐 지연이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앞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는 것보다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응원하고 잘 되면 좋죠. 그 사람들이랑 저는 색깔은 어차피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네. 저한테 끊임없이 저 사람들이 힘들 때 어땠는지 내가 아니까 앞서가는 걸 보면서 내가 힘들 때를 좀 버티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막 개봉하고 이런 걸 보면서 주변에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형도 있고 친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용기를 좀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그런 영향,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까 큼직큼직한 연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지 아주 자연스럽게 몸속에 배인 어떤 생활적인 연기 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한테 처해져 있는 상황 자체는 굉장히 드라마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제 아주 드라마틱한 연기에 굉장히 적합해 있는 배우들이 오히려 이런 연기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가끔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큼직한 연기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되게 에너지틱한 역할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연산군, 그러니까요. 뭐 네. 테레즈 라킹스 뭐 이런 그런 거 했는데 이런 역할을 맡았을 때는 되게 스크린이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섬세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원래 영상 작업이 처음은 아니라서 네. 그 전에 했을 때는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도 막 과하다 해서 되게 깎아내리는 작업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깎아내고 어떤 게 자연스럽지만 사실 연기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속에서 그쵸? 뭔가 계속 움직여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뭔가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연기인데 그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앞에 단편 영화들 하면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계속 접근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좀 과한 면이 되게 커서 그걸 되게 잘라내는 거를 되게 열중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이 되게 많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현장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아닌 거는 얘기를 해주고 맞는 거는 좀 더 살려서 약간 이런 느낌에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게끔 해주고 과한 거는 쳐내주고 약한 거는 올려주고 약간 이런 작업을 되게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얘기 듣고 있는데 김정현 배우가 네. 동주에서 동주 역할에도 되게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얼굴 보면서 들었어요. 뭔가 되게 교생 선생님 내가 저런 교생 선생님이 있었나 약간 이런 느낌도 옆에서 보는데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교생 선생님? 아니요, 교생 말고 동주요. 동주. 네. 그 또래 남자 배우들이라면 어. 굉장히 또 탐내할 만한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워낙 이제 강하늘 씨도 강하늘 선배님도 되게 잘하셨고 선배도 강하늘 배우도 잘했고 이제 정민이 형도 되게 잘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요새는 백석 시인에 대한 영화가 나오면 백석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색깔로 네. 시인인데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여기도 약간 나타샤는 누구로? 그거는 이제 여기도 약간 개과인데 무슨 개인지 못 찾고 있어요. 강하늘 저는 배우가 골든 리트리버라는 얘기.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하얀 골든 개상. 리트리버. 상근이? 근데 상근이는 좀 큰 개잖아요. 네. 그 중닭이라고 하잖아요. 그 병아리랑 큰 닭 사이에 그런 개도 중개. 강아지랑 그 큰 개 사이에 중개, 중개 화이트 리트리버. 근데 키가 리트리버. 굉장히 크시잖아요. 아 예. 근데 뭔가 이렇게 그 아주 큰 개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개. 중개? 타고 다닐 수 있는 느낌은 아니고 네. 약간 청년과 소년 사이의 어떤 느낌도 좀 있고 네. 네. 무섭진 않으니까 무서울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무서울 때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나 이렇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는지도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여자친구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안 되나? 네. 안 돼요? 저 아니 뭐 마찬가지로 친구들이랑 있으면 되게 약간 진지하다는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리하셔 그래서 이제 그 친한 형은 그냥 커피 마시다가 니는 우리 아버지보다 진지하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그 그 되게 말투 약간 좀 정민 씨 같은데요. 아니 근데 박정민 배우님은 제가 아는 박정민 배우님은 이런 데 나오면 진지한데 둘이서 하는 얘기는 정말 쓸데없는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네. 걔는 왜 그렇게 걔는 왜? 진지하게 포장이 된 근데 거지? 평소에도 좀 진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 평소에 그러면은 주변이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잡소리도 막 하고 막 농담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연기니까. 그러니까 뭔가 해내야 되잖아요. 네, 계속. 본인이 근데 아니잖아요. 정말 편한 사이에는 침묵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침묵을 견디는 사이니까 맞아요. 정말 친한 사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 침묵을 메꾸기 위해서 막 뱉는 말들이 저를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계속 뭐 말 시도하려고 하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진지하거든요 원래. 네. 네. 지금 저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대박. 김정현이 나 비웃었어. 아닙니다. 너무 기쁘다. 배우가 나를 비웃어주다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무 기쁘다. 정말 이거- 근데 힘들 것 같아. 네. 배우들은 그쵸. 계속 똑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기도 하고 관객과의 대화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사실은 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는 거기도 하지만 같은 질문에 조금씩 다르게 대답을 해야 되는 네, 피로도도 그쵸, 있고. 근데 사실 그때는 피로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맨 처음에 두세 번 했을 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한 두세 번 정도 갔을 때는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새롭게 그런 강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세 번 지나니까 질문자가 다른 분이시잖아요. 사실은 질문자는 그 날도 다른 거고 그 시간도 다른 건데 내가 굳이 똑같은 질문을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쵸? 왜냐면은 저는 계속 제 생각을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일맥상통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일부러 다르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것보다 제 얘기를 그 사람한테 다시 해요. 그건 되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편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사실 영화라는 걸 만들 때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 연기할 때 그 연기의 의도라는 것과 다르게 또 영화라는 게 만들어서 관객들한테 주어진 이후에는 내게 아닌 상황이 네,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이 관객과의 대화들을 여러 번 할수록 이 초인이란 영화가 본인한테 좀 또 다르게 또 다가왔지 네네.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처음 시나리오 받고 크랭크업 하고 나서 그때 감정보다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으로 A컷을 봤을 때보다 부산에서 봤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영화가. 커진 것 같아요. 영화가. 관객분들도 본인에 맞춰서 이제 그걸 해석해서 나눠주시니까 그게 계속 살이 붙어가지고 지금은 정말로 약간 거인처럼 초인. 덩치가 정말 커진 것 같아요. 초인이란 영화가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와요. 그런 게 감사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되게 풍성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제가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줘서 한 연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좋아하는 연기가 있을 테고 네. 누군가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부분이 좋았어요라고 네네네네.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다르게 오기도 네네네네. 하잖아요. 그 차이가 느껴졌었던 어떤 장면들이나 뭐 그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연기할 때는 몰랐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좋아하게 된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마포대교에서 소리 지르는 장면인데요. 그거랑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장면인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장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통점이 조금 영화 보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좋아하시는 장면이나 좋아하시는 부분이 비슷하구나. 만든 사람하고 만든 사람도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아, 감독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장면이요. 제일 좋아하시는 장면이 헤어진 민세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아직까지는 관객분들이랑 그게 통하는 얘기는 아직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땐 그런 얘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보는 입장에서는 네, 관객분들 좋아하시는 지점이나 초인 감독이 진짜 웃긴데. 웃긴데? 어떻게 웃긴데? 진짜 웃기세요. 그러니까 그 초인의 그 김정은 배우는 이렇게 정말 말도 되게 선비님처럼 예쁘게 하잖아요. 되게 귀티나게. 그러면 어떻게 감독님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감독님은- 아니요, 뜻입니까? 감독님 그렇지 않고요. 일단 감독님 진짜 웃겨요. 감독님은 약간 네. 가게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장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떤 류의 가게? 화장품 가게 한 2개 정도랑 꽃집 하나, 작은 빵집 한 2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있는 느낌? 구멍가게도 하나 할 것 같아요. 있는 느낌? 재밌어요. 구멍가게도 있을 것 같고 감독님이 되게 경력이 좀 특이하셔서 아, 삼성에서 반도체 연구원이셨다가 되게 뒤늦게 영화를 만드는데 뛰어드신 분인데 여자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되게 털털하기도 되게 하고 호강하시죠. 그래서 이 그 김정은 배우랑 또 최서진 배우죠 이제 네네네. 네. 김고은 배우였다가 최서진 배우를 개명한 그 둘은 되게 나긋나긋 예쁜 이렇게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아유 쟤는 참 되게 좋은 집에서 바르고 예쁘게 가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감독님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아, 네. 주말 드라마 보면은 씩씩한 가정부 아줌마들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또 뭔가 숨통이 확 트이는 느낌이 있어요. 감독님이 있어요. 그리고 한가에서 숨통이 확 튀죠. 예, PD님은 운전기사 느낌이 있어요. 그 주말 드라마에 나오는. 그쵸. 그 넷이 붙어 있으면 진짜 재밌어요. 아 진짜 이게 케미가 되게 잘 좋아요. PD님이랑 그 감독님이랑 배우들. 케미가 폭발하면은 네. 그 주변은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 둘은 계속 얘기하고 막 감독님은 이빨 10개 다 보이게 웃으시거든요. 되게 호방하게 웃으시거든요. 근데 PD 되게 재밌게 말 잘하고 근데 옆에서 이제 서진이랑 저는 그냥 계속 웃으면서 막 한마디씩 이렇게 던지는 게 약간 말이 많음과 적음의 어떤 조화 그리고 어떤 시끌벅적함과 조용함의 조화 이렇게 해서 되게 이뻐요, 같이 조화가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나면 이렇게 그 팀 전체 또 상상마당 같이 작품하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네네. 모여 있으면 초인 팀이라고 하는 그 기운이 있어요. 되게 뭔가 되게 싱그러운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진짜 이런 방식의 그 거의 동아리 같은 느낌의 그 팀들이 이를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또 개봉을 하고 이런 그 기회라는 게 사실 모든 배우들한테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네네네.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저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 좀 부럽다, 배 아프다.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웃으면서 하는데 아우 배 아프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하고 아 초인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 되게 솔직하게 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장난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래도 내가 좀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되게 내가 운이 좋구나. 이들이 이렇게 원하는 거를 나는 지금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소중하고 더 겸손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왜 중간에 웃었어요? 아니 정은 배우님 그 친구들이 옆에서 배 아프다 뭐 이러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저는 제가 하는 말이 뻔하거든요. 왜? 약 먹어. 나한테 와서 그렇게 지랄이야. 해야겠다, 약 이제. 먹어.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 약 사다 줘. 이런 타입이라서 근데 여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너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고. 그 생각을 하셨구나. 너는 아니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야. 그게 더 놀리는 거예요. 그게 더 놀리는 것 자 같아요. 친구야 우리 바카스나 한잔 하러 갈래?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야 형이 더 잘 될 거야 라고만 하고요. 비슷한 톤이네. 네, 그 한마디만 하고 더 이렇게 사족을 안 약 먹어요. 왜 나한테 그래? 내 배가 아파. 이제 그렇게 약 사줘 이렇게 우리 배우파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좀 알기로는 또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맞아요. 정말요? 감독님들 많이 들으세요. 네, 많이 네.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좀 자신에 대한 PR이랄까 나라는 배우는 물론 초인이란 영화를 통해서 보여준 한 단면이 있을 테고 네네. 오늘 또 우리 배우파 이 초대석에 나와서 보여주신 또 어떠한 단면이 있을 테고 하지만 또 많은 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래도
나는 좀 드러나서 보여주고 싶다고 하는 어떤 면들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오디션을 그 전에도 초인 전에는 오디션을 계속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원래 일상이지만 계속 떨어지다 보면 아 내가 안 되는구나. 되게 그런 걸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초인 이후로 되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오디션의 짧은 시간 동안은 아시지 못하는 저만의 깊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지는 건데 사실 그게 뭐 증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뭐 지금 관계자분들이 많이 듣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 짧은 저 시간에 혼자 막 뻥쳐.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진지한 면이 있고 사실 초인에서 나오는 그런 밝음도 있고 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 책임감이라는 거 그리고 연기를 진지하고 되게 밝은 것도 다양하게 제가 잘할 수 있어요라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한테 뭐 되게 큰 돈을 이렇게 제작을 맡기면서 주인공을 맡기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거기에 상응하게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 네, 조금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몸도 잘 쓰지만 노래도 잘한다는 소문. 아 노래 준비해 오셨어요 그러면? 노래는 그냥 취미로 이제 되게 사실 좋아하고요. 뮤지컬 같은 것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 네. 사실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으시죠? 뮤지컬을 했었어요. 아. 뮤지컬을 했었는데 어떤요? 가야 12지곡이라는 역할에서 메아리라는 역할을 했고요. 메아리? 그 그건 메아리 앙상블이에요. 하나요? 앙상블. 아, 네. 앙상블이고. 네. 근데 이제 그 딤프에서 이제 경성 26년 이렇게 경성 26년 아리랑 경성이라는 작품에 그 반제서 역할을 했었었고요. 아니 근데 진짜 딱 그 느낌이다. 도령 느낌이에요. 도령. 도령님? 그 이몽룡 같은 거 하면 진짜 어울릴 도련님. 것 같아. 도령. 도령. 무슨 정연도령 뭐 이런 거 있잖아. 은하낭자 이런 것처럼 그게 있어요. 요새 나 되게 궁금했던 건 김정현의 느낌은 뭐지? 선비는 아니야. 선비는 아닌데. 성균관 스캔들 나가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도령 느낌이 있어요. 유생과 도령 같은 약간 그런 고전적인 기운이 있어요. 사극 같은 것도. 사극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사극 정말 하고 싶어요. 저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왜 최근에 육룡이 나르샤에 나온 무율 같은 역할도 되게 좋고 약간 충심이 있는 장군이나 잘할 것 아니면 같아요. 왕 역할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뭐 아주 나쁜 간신도 해보고 싶고 목소리도 되게 약간 그러니까 딕션이 무릎처럼, 굉장히 좋아서 네, 되게 또 사극에 또 필요한 어떤 목소리 톤이라는 게 물론 뭐 꼭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맞아요. 나 같은 목소리도 사극할 수 있어요. 간신. 간신? 백은하는 나쁜 년이옵니다. 정말 나쁜 년일 것 같아. 나 이렇게 나 진짜 너무 나쁜 년일 것 같아. 왠지 나 되게 솔깃했다 금방. 내가 왕 근데 내가 감히 기자님한테 나쁜 년이란 말을 쓰다니. 근데 너무 나 진짜 약간 좀 들으면서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 진명에는 쳐 죽일 놈이옵니다, 마마. 목소리를 해주세요. 네. 진명현은. 쳐 죽일 놈이옵니다. 네. 진명현은 쳐 죽일 놈이옵니다, 마마. 네. 사극 톤이 있어. 사극 톤이 있구나. 무슨 소리냐? 에이, 이놈! 정말 여기는 서프라이즈 톤 아니에요? 어느 사과의 것이 여기까지 기어 들어가가지고 엄한 소리를 떠벌리고 있구나. 진짜 되게 우스워하고 있는 상황이. 제가 예전에 사극 볼 때 네. 이런 뉘앙스의 그런 배우님들을 보면은 네. 되게 뭔가 이렇게 좋은 편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좋은 왕. 사람들이잖아. 네, 네. 근데 나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애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늘 듣던 소리가 네. 사가의 것이었어요. 사가의 그러니까 왕가가 아닌 네, 사가의 것. 사가. 네네. 그 천한 신분이라고 네, 지칭되는 사람들. 네. 근데 정연 배우님이 예상 외로 이런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그런 천민 같은 걸 연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막 다 이렇게 머리 이렇게 풀어헤치고 백정처럼 닭이 여기 있다 이러면서 그런 닭이다 이러면서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준비했어요. 저는 되게 이 노래가 왜냐면 저희가 이거 GV 하면서 만나면서 되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치매를 앓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뭐 사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힐링 받았다고 하시면서 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분들한테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런 노래를. 그래서 사실은 좀 준비도 했었고 언젠가는 자리가 되면은 관객분들한테 선물해드리고 싶은 노래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면 사실은 네. 초인의 관객과의 대화에서 관객들한테 사실 들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노래인데 그럴 기회가 없었고 예, 그랬는데 그 여기서 사실 하시게 GV는 저만의 GV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좋은 기회에 뭐 네. 오늘 이런 방식이든 네. 어떤 다른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GV는 우리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다른 방면으로 뭐 SNS나 이런 방면으로 꼭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너무 이런 감사해요. 선물을 주시게. 귀호강했네요. 귀호강했네요. 아 정말요. 목소리가 아마 라디오는 근데 결국 이런 팟캐스트는 혼자서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이렇게 들으시면서 눈 감고 목소리를 째깍째깍째깍째깍 눈 감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인에는 아주 씩씩한 젊은이들이 나오지만 그 젊은이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각각들이 갖고 네. 있는 힘든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나가야 하는 그 방식들을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음악이 또 오늘 정현 씨가 들려주셨던 노래가 되게 많이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어른스러워서 정현 배우가 말하는 것도 되게 정말 이렇게 정돈돼 있잖아요. 네. 말이 되게 정돈돼서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고 막 노래도 차곡차곡 되게 전공법대로 되게 잘 불러서 제가 너무 나는 이 나이 먹어서 왜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애 옆에서 오빠인가? 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더 잘해야 하는가? 배우들이 하는 노래가 좀 좋은 거는 그러니까 노래를 내가 얼마나 좋은 음성을 가지고 있는 뽐내기 위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의 가사에 대한 설득력 같은 진짜 것들이 설득력이 되게 있어서 있어요. 저는 특히 이제 뮤지컬을 배우들이 하는 경우들에 있어서 가사 전달력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꼭 그 무대에 선 모습도 좀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무대도 기회가 된다면은 정말로 그런 것도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저스 연극도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런 거. 약간 홀리한 데도 있어요. 홀리한 데. 맨날 다 홀리한데 아니야 종교적인 느낌도 있어. 도령님인데 막 종교적이야. 그러니까 도련님이 머리 깎고 뭐 절로 들어가가지고 머리도 깎아야 돼. 머리 뭐 두상 예쁠 것 같은데. 한용은 이런 것도 잘하실 것 같고 만에 한용 선생님 뭔가 문학적인 그런. 네 신현식 감독님이 꼭 백석 영화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어. 빨리빨리 만드시니까 또 만드시. 거기 예술인 시리즈 쭉 하시니까 예. 그 중에 백석 시인도 또 한번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오늘 나와 주셔가지고 뭐 어린 시절 얘기부터 곤추체증 얘기부터 노래까지 정말 다양한 뭐 아직까지 더 많이 볼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희가 살짝 김정현이라는 배우는 이런 배우구나 혹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살짝 맛을 본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더 챙겨 왔는데 못 푼 얘기라든지 아니면 개인기가 하나 더 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뭐 얘기는 무궁무진하고요. 사실 개인기는 개인기는 저번 시간에 제가 성대모사를 했었잖아요. 네, 못 들으신 분 다시 일부러 들어가서 보세요. 이성균 씨 성대모사를 아주 찰지게 합니다. 배드 사이언스. 지금 깜짝 놀라게 합니다. 정말. 뭐 하나요? 아니 근데 정말 뛰쳐나갈 것 같은데. 앞으로 누가 개인기 하라고 뭐 방송이든 다른 자리든 그러면 그냥 네 하고 나서 노래하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저 같은 애들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힘을 음성이기 가지는. 때문에 나도 노래 이런 목소리 노래할 줄 아는 기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성대모사 말고. 아니야. 지금 빌리 됐어. 빌리는 빌리대로 충분히 아름다워요. 거짓말하지 마. 어디서 앙탈이야. 지금 자꾸. 나도 이제 노래 연습해야지. 걱정 말아요 그대 같은 거. 걱정되나요 내가 이런 거 해야겠다. 오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초인이 뭐 이번 주면 올레 TV나 이런 네네, IPTV 다 풀리니까 네. 혹시 극장에서 시간이 안 맞아서 혹은 뭐 그 주변에 보실 만한 극장이 없어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보시고 또 김정현 배우의 매력을 좀 직접 만나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건 확신하는 건데 올레 TV 같이 이제
집에서도 안방 극장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여름이 지날 때까지 홍대에 있는 상상마당에서 상영을 하게 틀리면 원래 TV로 보시고 안방 극장에서 보시고 아 극장에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면은 큰 어, 스크린으로 보시면 근데 좋죠. 홍대에 있는 힙한 시어터죠. 우리 상상마당 시네마 가시면은 계속 틀어줄 거를 이거는 정말 확실히 믿어 하고, 의심치 않나요? 네. 아마 그리고 계속 관객과의 대화도 네, 정현 진짜. 배우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집에서 보시다가 쟤 누구야? 저 청년 누구야? 라고 하면은 홍대로 가시면 또 직접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배우파 함께 해주신 정현 씨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많은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그런 것들 마음에 하나하나 담으면서 어떻게 하면 연기로 좋은 연기로 보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초인이 되게 작은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작은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나는 계속 손 모으고 듣고 있잖아. 난 심지어 내가 오늘 반바지 입고 와서 다리를 내놓고 있는 것도 내가 부끄러운 짓 하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기도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저는. 나왜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얘가 얘기를 하면 나는 이렇게 떡 훔쳐먹은 향단이처럼 숨어있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아 속상해라. 되게 우리 멋진 정현 배우님 와주셔서 배우파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네, 한류 배우 되셔도 아, 저희 네. 꼭 또 다시 찾아주시고. 그 뭐 저번에 정민이 형 얘기 들어보니까 팟을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저도 꼭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사실 많은 배우들한테 이렇게 포커싱을 맞춰주는 이런 배우가 이런 프로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잘.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 잘 되면은 꼭 정민 배우는 사실 팟 안 줬어요. 정민 배우 팬분들이 팟준 거예요. 아, 그렇다 하면 지금 정현 배우의 팬분들이 다시. 근데 저희는 팟 줘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요? 뭐 곳간에 팥이 쌓여 있으면 기분은 아니, 좋죠. 저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음. 편하게 네.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고 네. 그런 게 되게 지금 이 순간도 저한테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 신인 배우 김정현에게 이런 자리가 온 거니까 다음에 이 자리에 오면 또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때는 네, 너무 그런 감각이 또 궁금하긴 해요. 네. 어. 그리고 저희로서도 아마 그 사이에 김정현 배우가 또 많은 또 작품들을 하셨을 네. 테니까 맞아요. 그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그 다음 뜻은 출연은- 열심히 더 하시라는 네. 거죠? 약속을 하신 본인이 약속을 하신 거기 네네네네. 때문에 저희가 꼭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스케줄을 한번 봐야 돼. 뭐 이런 누구요? 어디요? 아니, 떡 훔쳐먹은 향단이라고요? 근데 그거 나랑 너무 어울려. 지금 너무 어울려서 제 머릿속에 박혔어 그쵸, 이미지로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보내드릴까요? 저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희 이거 그 정현 배우님한테 마지막에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뭐요? 잘 봐요. 그거 하고 보내드려야 되겠다. 목소리 좋잖아. 네. 오늘도 잘 파요라고 해주세요. 다시 앉을까요? 네, 다시 앉으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오늘도 오늘도 잘 파요 해주시면 돼요. 오늘도 잘 네. 클로징 멘트입니다. 네, 배우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잘 파요.